네폴리타에서 일하는 사만다 스콜스라는 사람이 네.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런 독립 카페, 인디펜던트 커피숍이죠. 네, 네. 개인 카페죠.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네. 주변에 많이 있는 스페셜티 커피. 개인 카페, 스페셜티 커피를 네. 다루는 개인 카페들을 소비자들이 좀 지켜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이고 이게 이 카페 시장에서 발전의 가능성인데 이거를 짓밟으면 이제 커피 먹기 힘들다. 아니, 오래전부터도 네. 그 몇몇 군데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이제 대형, 그 지금 대기업들도 이미 커피 사업에 뛰어드는 지 오래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인데 프랜차이즈인 경우도 있고, 네. 개인이지만, 개인 사업자인데도 굉장히 큰 카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규모가 커지면은 시장의 대응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느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 그렇게 한 박자 두 박자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는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는 사실 개인 소규모 로스터리 샵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스페셜티 카페들이 많이 힘을 얻으려면 사실 소비자들이 그 부분을 많이 인정해주고 소비를 해줘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기사 내용 중에 좀 눈에 가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로스터리 샵뿐만 아니라 공장, 소규모 공장들에서도 이제 고민하는 네. 거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저의 경험도 있지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원재료가 일반적인 이제 사업을 할 때 원재료는 거의 이제 토탈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3분의 1 정도로 보는데, 로스터리 샵이나 혹은 이제 납품을 하는 경우라면 그 임팩트는 일반 카페하고 좀 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가격이, 그 원재료 생두의 가격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쵸. 이렇게 오르면서 사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리스트 프라이스를 2배 가까이 올릴 수 있는 경우는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외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는 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은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2배예요. 네. 그 이상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 부분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고정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왜냐면 네. 원재료가 없으면은 우리가 생산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2010년 후반에 이제 로스터리, 그러니까 로스팅 회사죠. 네. 로스팅 커피 로스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2020년부터 이제 들어와서 로스팅 회사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죠. 와, 엄청나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로스터기 회사들, 로스터기를 판매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장도 커졌는데 이제 공급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도 줄고, 그렇게 해서 버텨왔는데 갑자기 이제 가격이 원가가 2배가 됐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아니 커피 원가, 생두 원가 얼마 되지 않지 않냐. 물장사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생두가 2배가 됐지만 사실 뭐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올릴게요라고 얘기를 못 하죠. 얘기면 바로 떨어져 나오죠. 네. 50원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50원의 금액이 크게 아니라 늘 똑같이 먹던 건데 내가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 특히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덜 써야 되는 상황인데 더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즉 고객이 줄고, 고객이 줄다 보니까 고객 수가 작아지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버티려면. 그게 더 악순환 하다가 뭐 2023년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로스팅 회사들이 폐업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로스팅하는 업체들의 대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격 얘기하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해 한 해도 아니죠. 매주 보는 경우에는 한숨 먼저 쉬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 나아지겠지라는 어떤 희망적인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뭐 자산 갉아먹는 자본 잠식의 그 시기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나아질 때까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아무리 브레이크를 걸어도 멈추지 않는 상황. 좀 어두운 얘기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근 3년 단위로 커피 시장에서 이벤트란 얘기는 악재? 사실 그렇잖아요. 커피 생두가 풍년이다라고 해서 소비지에 특별하게 득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커피가 흉년이다 그러면 바로 임팩트가 와요. 시장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커피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사에 보면 일단 그래도 또 이제 농부 입장에서 봐도, 농장 입장에서 봐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2배 된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이 엄청 느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재투자하고 새로운 뭐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끄덕여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생두 가격만 올랐다. 네, 이거 그래서 커피가 올랐다. 네, 커피 음료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1대1 네, 대응하기 힘들죠. 힘들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바리스타라든가 뭐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뭐 생두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대표적으로 물류도 올랐잖아요. 네, 물류도 택배 올랐죠. 배송비도 올랐죠. 네, 거기다가 그렇죠. 택배 배송비가 올랐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운송비가 올랐다는 얘기는 원자재가 들어와서 나한테 혹은 우리 사업장한테 올 때까지의 그런 운송 비용도 다 올랐다는 얘기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상품이 하나 생산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여러 이제 예산 혹은 비용들이 고르게 다 상승을 했는데 유독 그중에 그 커피 생두만 2배 가까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만 사실 그 포인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 포인트만으로 모든 거를 설명하기는 그렇죠. 힘들다라는 게 여기 기사에서도 하는 내용이고요. 또 보면 이제 가치의 전달과 신뢰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가격 인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죠. 아니다. 네. 네. 그래서 뭐 C프라이스가 뭐 반영되는데 1년이 걸리면 네. 그 영향은 최대 4년까지도 간다. 네네.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적 비용 상승에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소비자에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가 커피 이제 그런 업체들은 굳이 뭐 이걸 우리가 뭐 이래서 뭐 속칭 시시콜콜 올랐어요라고 얘기하기는 얘기할 저는 한 필요도 번도 없죠.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심지어 스타벅스도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소위 얘기하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카페들은 사실상 고객이 단골 고객 장사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필드에서 보자면은 제 고객들은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게 저 때문에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인지를 하고 그럼요 더 받으셔야죠 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 경우가 특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제 사업장 가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500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로 가겠어요라는 말도 없이 그냥 이제 거래를 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매를 보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 특정 매장에 가서 소비를 한다라는 거는 제일 선택은 가격이란 얘기인데 이 제일 선택의 가격이라는 거에 이 민감한 스위치를 건드리게 되면 그 뒤로 마시던 아니면 그 브랜드건 아니면 그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한 경험을 주는 어떤 놀라운 정보력이 있건 이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에는 그런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학습 혹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계도나 교육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이 꾸준히만 됐다면 단골들은 내가 돈을 1,000원을 더 썼을 때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진다라고 보자면 그 만족이 커피를 소유한 데서 오는 만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커피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만족으로 먼저 가져가려고 해요. 그 얘기는 그 커피를 소유하게 되면 그 뒤에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두 번째 선택으로 넘어가는 이게 어떤 게 우선이진 않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소비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만족의 기준을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고 시장을 만들어 오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좀 해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모모스나 뭐 리브레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봉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잘 된다는 것도 사람들의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입맛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고 증가는 하고 있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인스턴트 시장 자체가 이제는 위축이 많이 돼서 거기서 이제 저가 커피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인스턴트 커피를 더 좋아하는데 이게 웃긴. 그리고 이제 저가 커피 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커피의 맛을 알아가면서 이제 스페셜티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경기를 타고 맞습니다. 배후의 그런 조건들이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자꾸 자연스럽지가 않아지는 거죠. 역행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